썩을 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들아! 자, 이러면서 2연패가 됩니다. 뭐 오늘 한화도 지고 있는데 꼴등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위로를 삼아야 되나요? 원인이 차포 선수들의 부상적인 부분도 있고요. 중간 계투들의 부진이 좀 문제가 되죠. 지긴 졌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치리노스의 그 능력치와 뭐 LG의 타자들의 상황을 봤을 때 1대5로 졌다. 정말 잘 막은 거라고 봐요. 5점이 뭐야? 10점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곽도규, 그나마 최지민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막아줬다. 이걸 봤을 때 불펜이 돌아오고 있다. 이것을 좀 위안을 좀 삼아야겠네요. 올로가 볼넷 개수가 많다 보니 2회 말에 유격수 빠지는 안타, 그 다음에 몸에 맞는 힙바이 피치볼이 구본혁한테 나왔고요. 이 박혜민한테 볼넷 준 게 상당히 크죠. 그러면서 주자 만루가 돼버립니다. 그 사이에 홍창기가 안타를 때린 건 맞아요. 그러면은 많이 줘야 2점 주면은 되거든요. 이우성이 포구를 실패하면서 이걸 더듬게 됩니다. 이우성이 송구를 갖다가 2루를 해요. 3루를 하지 않고. 이 사이에 박혜민이 홈을 들어요. 안 줘도 될 점수 1점을 여기서 헌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0이 돼버립니다. 4회 말 때 2루 쪽에 김현수가 안타를 때리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볼넷으로 나갑니다. 주자 1, 2루가 됐죠. 희생번트로 구본효이가 2, 3루를 만듭니다. 역시 여기서 볼넷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자 만루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홍창기가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0대 4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볼넷이라는 거예요. 올로가 MLB에 있을 때부터 볼넷이 많았던 선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안타 맞은 개수 누구 볼까요? 자, 홍창기한테 맞았죠. 박동원한테 이제 우타자한테 하나 맞아요. 김현수한테 안타를 맞아요. 올러의 가장 큰 문제, 좌타자한테 약하다. 우타자한테는 좀 강한 면이 있지만 그대로 6회까지 던져줬다라는 것. 또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올러가 좌타자를 상대로 어떤 결정구가 없기 때문에 볼넷이 많아요. 박찬호가 들어옴으로써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야의 안정성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유격수 앞에 큰 바운드가 있을 때, 큰 바운드 내야 안타가 있을 때 얼른 김규성을 2루로 보내는 모습. 내야에서 박찬호가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그런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가 그래도 들어와서 풀 완전체가 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은 이거거든요. 자, 1번에 박찬호, 저는 2번에 위즈덤을 썼으면 좋겠거든요. 3번에 김도영, 4번에 나성범, 김선빈을 5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6번에 이제 최영우, 7번에 이우성, 8번에 이제 뭐 김태군, 뭐 한준수가 되겠죠. 포수 자리니까. 9번에 이제 최원준. 여러분들이 투수예요. 그럼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숨 쉴 데가 없잖아요. 자, 김도영도 거포 유형이죠. 중장거리. 위즈덤도 거포. 계속 거포야. 근데 여기서 김선빈이라는 교타자 중간에 있어봐요. 끈질기게 가잖아요. 투구수도 늘려주면서 결국에는 최용우하고 좀 승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런 라인업이 좀 어떻겠냐. 그 타순. 쉴 타선이 어디가 있어요. 타팀 투수들이 지치는 타선이에요. 이거. 어디까지나 왜 다 걸을 수는 없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7, 8, 9번 타선 있지 않습니까? 쉬어가는 타선이 아니라 앞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도 긴장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낙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아까 LG 같은 경우 어때요? 한번 딱 치고 나가니까 이어서 그냥 점수를 내자. 작년에 우리가 그랬잖아. 작년에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냥 쉬어갈 타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점수는 내고, 우리의 지금의 그 실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실수 나오면 바로 실점이 되고 그게 패배하는 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4월이 이제 LG하고도 6연전이 있어요. 삼성하고도 6경기를 해요. 여기에서 3승 3패 정도 해주지 않으면 서로들 간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나중에 이게 빚이 너무 커진다라는 거예요. 4월 중순 이후로는 김도영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마 치고 올라가면 5할 이상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윤도현이죠. 뺏을 생각한다면 윤도현이 빨리 돌아와서 송구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빨리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다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중간 이상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에게는 2주부터 분명히 좋은 시그널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넌 새끼는 뭘 뜬금없는 소리야. 지금 실력을 보면 꼴등하게 생겼고 지금 9등인데 뭘 치고 올라가. 네가 1등 한다고? 개프 같은 소리고.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사람 새끼 아닌 애들 좀 방출하자. 그래야 얘들이 긴장하지. 이것은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다.
우리 동환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사람 새끼 같지 않은 놈들 보여. 방송에다 대놓고 막 방출해라 이 새끼야 뭐더냐 이보고 너이씨 이러면 제가 방송하겠어요. 근데 김동환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동환님 제 채널 좀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야 어쩐다 필PD가 좋아 저는 괜찮더라. 해설하는 것도 괜찮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상도 괜찮고 사람이 됐더라. 야구는 졸라 모르는데 그래도 중계는 그나마 성심성의껏 하더라. 뭐 이런 마인드로 와주시면 또 같이 씹으면 되지. 그나마 좋은 자원이었던 장현식이 LG로 갔고 중간 개투 요원들의 좀 투구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까발려진 상태고 철저하게 분석이 된 상태일 거란 말이죠. 중간 개투 요원으로서 조상우를 데리고 왔지만 한 명 더 데려왔으면 어땠을까. 아무래도 좀 투구 패턴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 개투가 건실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조상우가 점점 그 페이스를 좀 돌아오고 있고 우리가 조상우한테 장현식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기아 한물 갔다 늘 겸손해야죠. 맞습니다. 김대유 부상이나요? 김대유 부상 소식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자유훈련 갖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야구 선수나 택배회사 기사나 똑같아요. 왜? 내가 안 뛰면은 연봉이 깎여. 택배회사에서는 내가 어디에다가 물건 하나 더 안 갖다 주면은 내 수입이 줄어요. 개인 사업자거든요. 훈련을 적게 하면 분명히 그 다음에 타격을 좀 입을 것인데 자기 안 한다? 그건 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성이 2회 에러로 오늘 네 맞습니다. 예, 써네후리님 맞습니다. 예, 그것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예.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못 잡고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도 진짜 지읒 잡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우성을 위한 좀 변명을 좀 해주자면 아니 뭐 5번 6번 뭐 이쪽에서 놀다가 느닷없이 1번으로 갔다가 오늘은 또 2번까지 오니 이 타순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이우성 선수를 위한 변명을 한번 해드려 봅니다. 어떻게 시즌을 준비했길래 작년과 수비가 달라진 하나가 없냐? 너희들 그러고도 프로냐?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아따 오늘 실수해버렸냐? 아이고 그래도 점수 내재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점수가 바로 실점이고 그게 패전의 점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수가 많은 건 정말 기아의 큰 문제이긴 합니다. 꾸준한 성적 그리고 정말 바라는 왕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이제 앞으로 기아 경기 안 봐. 이런 맨날 치는 팀 내가 기아 경기 볼 것 같아? 다 보실 거잖아. 될 수 있으면 힘을 좀 실어주는 말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떡해.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프로 선수들의 연봉값에는 팬들의 욕값도 있다. 보여요? 김기태? 나 이거 꺼내 입고 말이야 했는데 졌네? 젠장할 썩을 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들아! 네가 새끼야 프로냐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도 또 맥주 한잔 드시면서 또 홈런 때리면 그러지 우리 개아재 역시 또 이렇게 보실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범호 감독을 좀 뭐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1번 타석에 쓰다가 거기서 말아먹고 실질적으로 7번 타자로 엊그저께 게임 나와서 놀려는 드릴게니 놀려는 드릴게니 소주가 7,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준이가 좀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을 좀 받았을 때 오히려 한 서너 경기 5-6경기 좀 쉬게 좀 하면 어떻겠는가. 타격이 결국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좀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모든 뭐 스포츠 경기가 그렇겠습니다. 마인드가 좀 상당히 깨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그걸 봤냐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최원준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공시렁수를 잘해요.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샤벌레 하는 것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많아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 거예요. 타석에 들어서 스트라이크를 건드는 것보다도 볼에 요즘 많이 공이 나가고 있고 또 그 자신이 그걸 알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스스로도 많이 다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준 욕바지대로 다 만들어 놓고 쉬게 하려면 제대로 쉬다. 오늘도 저 최원준 대타로 쓰는 거 보고 물론 최원준 이외에 없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자, 이 경기 엎을 수 있었을까? 저는 엎을 수 없다고 봤거든요. 왜? 그 이범호 감독의 가장 옛날에 30대 6 사건도 있었죠. 포기할 경기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최원준을 내냐? 박재현을 갖다가 넣었으면 어땠을까? 원준이한테도 좀 심적으로 아주 안정감도 좀 주면서 좀 쉬게끔 하려면 제대로 쉬게끔 하던가.
타격감 끌어올린다고 이 한 타석 들어서 타격감 끌어올려주네요. 다음주에 뭐 점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 박재현이가 해가지고 뭐 점수를 조금씩 주는데 그럼 다음에 원준이 내면 되잖아. 원준이를 그렇게 쓰고 싶다면. 최원준이는 정말 좀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원래 뭔 일을 할 때 꿍시렁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소심한 친구들. 선수들에게 저는 기아 뭐 트레이닝 파트에 좀 벌크업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심리 상담사도 분명히 필요한다.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고에 의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런 컨트롤이 잘 안 됐을 때 오는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입스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풀기도 하고 그러면 좀 어떻게 했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최강기아 타이